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오늘 첫 시간입니다.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살펴볼 거고요.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무료 체험도 진행하고 무료 추천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넷마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요즘에 좀 주식이 힘들다 혹은 매매가 좀 어렵다,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편하게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대표님들이 직접 이 체험에 리딩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은 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넷마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지금 게임주들이 최근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일단은 트리거를 딱 그 당긴 거는 카카오 게임즈였죠. 카카오 게임즈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 우마 무스메였나요? 예, 요 게임인데 제가 크게 관심은 없어가지고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매출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것 같고, 그리고 뭐 오딘 같은 것도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이 앞 구간에서는 굉장히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때 딱 그 신작 나오고 막 진짜 주가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안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근데 결국 이 구간을 큰 양봉으로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 이게 사실 스타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들이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슈들, 예, 그런 걸로 엮여가지고 조금 더 급등세가 나왔고, 위메이드는 그냥 게임의 뭐 흥행 이런 걸 따라간다기보다 최근에 이제 그 코인 관련해서 그런 걸로 이슈를 좀 많이 받았었고, 그런 거는 좀 논외로 해야겠죠. 오늘 뭐 크래프톤, 뭐 펄어비스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죠. NC. 근데 일단은 넷마블은 그 시가총액도 좀 크죠. 예, 물론 더 큰 종목도 있습니다만 시가총액이 5조 8천억, 거의 6조이고 나름 무거운 주식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외국인의 영향과 기관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넷마블이라는 종목을 어떠한 뭐 진짜 개인과 연관성이 있는 주체들이 막 주가를 뭐 주식을 매집해가지고 올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외국인과 매수 기관의 당일 매수 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좀 결정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이후로 거의 신저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 이 코로나 시기에 게임주들이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지원금이나 이런 그 나라에서 금리도 거의 제로였고 돈을 많이 뿌려줬는데, 그때 이제 계속 집에만 있으면은 남자들은 거의 게임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에 게임주가 굉장히 핫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쭉쭉쭉 내리막길 받고, 이 결국에는 이 코로나 시기에 물론 수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안 좋은적인 부분도 있었죠. 그러니까 재택근무 같은 걸 많이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간 투자 대비 어떠한 신작, 지금 하반기에 게임주들의 신작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도 결국 이거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 당연히 회사에 나와가지고 다 같이 바로바로 이야기하고 문제점 바로 개선하고 이럴 때보다 이 게임 개발이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코로나가 다시 막 퍼지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악재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최근에 게임사들은 거의 다 이 재택근무를 폐지하고 빨리 회사로 나와가지고 일해라, 이런 스탠스로 좀 가고 있고, 그리고 또 넷마블 하면은 예전에 이제 뭐 몬스터 길들이기부터 해가지고 세븐나이츠, 지금 어떤 이 RPG의 한 패러다임을 만든 게 넷마블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세븐나이츠는 제가 이제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오래됐는데 한 10년 좀 된 것 같아요. 제 대학교 입학할 때 그 세븐나이츠 맨 처음에 오픈을 3월달에 한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3월달에 오픈한 3월 4월인가 오픈한과 동시에 이제 이게 굉장히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 세나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팬이 굉장히 많고, 또 세븐나이츠 이제 레볼루션 이거를 RPG 형식으로 아예 바꿔버린 건데,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 앞구간에 뭐 디아블로라든지 좀 뭐 오딘도 한번 흥행을 했고요. 이런 RPG 쪽에서 흥행을 끌었던 그 게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일단 매니아들은 이런 데서 잘 안 나오거든요. 결국 좀 신규 유저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새로 유입된 뭐 그런 젊은 층들, 이런 데를 노려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세나가 흥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실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성적표가 최근에 쭉쭉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나와 있죠. 넷마블은 지난 28일 출시한 세븐에치 레볼루션. 예. 요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전 예약을 했습니다. 일단 무료 게임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무료 게임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유료 게임 최고 매출, 예, 안드로이드 들어가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최고 매출 순위가 얼마나 나오는지, 예, 앞으로 오버프라임, 몬스터 길드 리기, 아로네 등을 숫자적으로 선보인다고 합니다. 전부 다 몬길도 진짜 굉장히 매니아가 많았던 게임이고, 다른 게임주들에 비하면은 리니지 같은 NC의 리니지, 예, 요거는 매니아층이 진짜 굉장히 두껍고 그 다음에 좀 과금 유도가 심한 게임이기 때문에 신규 유저들이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이 넷마블, 세나, 몬길 이런 게임들이 약간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해자, 예, 해자의 운영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같이 이제 사람들이 과금에 대한 좀 거부감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핵가금 게임이 아니라 소소하게 하면서 중간중간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10,000원, 20,000원 이런 거 쓰는 거에는 굉장히 지갑을 잘 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매출 순위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가만 본다고 하면은 일단 하방을 지금 바닥을 2번 찍고 다시 한번 턴을 시도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70,000원을 일단 지켜줘야 됩니다. 이 게임주, 지금 코스피 뿐만이 아니라 게임 업종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에서 이제 게임 바이오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주가 많이 올라도 지수,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잘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당연히 바이오 쪽이 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가장 큰 영향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2차전지로 많이 쏠렸었죠.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2차전지에 있기 때문에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상승 피로감도 있고 좀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당연히 바이오랑 게임 쪽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반기에 신작 이슈들이 쭉 연달아서 나올 거라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 시장에 이제 돈이 거의 순환식으로 쭉쭉쭉 돌았기 때문에 게임주 쪽으로 돈이 한번 들어올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0,000원을 좀 회복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사실 75,000원을 잡아줘야 이 윗구간 80,000원이거든요. 이런 대형주들은 결국 중요한 가격대가 막 뭐 72,300원 이런 자리가 아니라 70,000원, 그냥 80,000원, 90,000원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80,000원 회복이 일단 우선이고요. 80,000원에서 좀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을 강하게 하고 머물던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80,000원으로 올라간 뒤에 그 이후에 90,000원이나 뭐 100,0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회복을 해줄 때 또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80,000원이 좀 우선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에 대시세 전에 바닥으로 작용이 되었던 90,000원 라인, 예, 90,000원 라인, 80,000원, 그 다음에 90,000원 여기에서도 아마 저항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를 생각하면은 사실 이 게임주들이 모멘텀이나 이런 것만 딱 받으면은 이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고 막 5조, 6조 한다고 하더라도 한 5만원, 4만원 올리는데 이때 한 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대형주들의 특징이 또 뭐냐면은 내려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지부진한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도 양매수가 자주 들어오거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하게 붙고 모멘텀이 잘 받쳐준다고 했을 때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결국 이러한 중대형주들이 올라갈 때 양매수가 들어오면은 기본 양봉이 막 7%, 8%, 9%짜리가 2개, 3개 연속 나온다 하면은 사실 뭐 복리기 때문에 30%, 40% 올라가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근데 지금은 주가를 일단은 돌려나가는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 흐름이 좋으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시장 빨 받고 추세 돌리고 75,000원에서 70,000원 사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 해준 다음에 80,000원 구간으로 양매수 한 번이면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7만원에서 8만원 올라온 이후에 8만원 구간에서의 이 소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7만원 지켜주면서 75,000원까지 최대한 붙여주는 거, 이게 아마 이번 주 내일 그 다음에 월요일에 좀 단기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일단 이틀 동안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주가의 영향이 좀 크게 있었습니다. 앞구간에도 외국인, 그리고 요 앞에는 기관이랑 외국인의 양매수. 근데 이런 거는 외국인 매수가 약했기 때문에 양매수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개인 매수는 일단 어쨌거나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중대형주에서 개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넷마블이 이틀 동안 외국인이 12만 주, 11만 주 매수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는 장중에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JP 모건, 그리고 이 밑에 또 여기 있죠. UBS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건. 예, 다 외국인 창구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들의 물량은 외국인 창구를 이용하거나 혹은 여기에 보시는 이제 신한이나 뭐 한투도 들어오긴 합니다. 신한 쪽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창구이기 때문에 요 당일 주요 거래원에서 매수 상위에 신한, 그 다음에 빨간색 이름의 이 외국계 창구가 있다 하면은 이제 외국인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와 주는구나. 주가가 상승할 때를 기준이죠. 그리고 JP모건이 이쪽에 뭐 5만 주 매수 찍혀 있는데 매도에 7만 주 있다. 그거는 당연히 오늘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당연히 보실 줄 알아야겠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하시면서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좋다. 그리고 키움이 매도 상위에 있는지 매수 상위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키움증권이 만약에 매수가 더 많다 하면은 그거는 그날 개인 매수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 장중에 보시면서 주가 흐름을 체크하시면은 오늘 좀 강세, 오늘 지켜줘야 되는 자리인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개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구나, 이런 거 많이 대응하실 때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또 이 시간에 이 넷마블의 주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또 분석 최대한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